전배수 배우님까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들 편하게 자리해 주시고요. 네, 제가 앞서 좀 먼저 들어와서 영화 어떻게 보셨냐고 질문 드렸는데 너무나 크게 재밌었다고 호응을 해주셨어요. 아까 대기실에서 감독님 되게 긴장되신다고 했던 말씀 기억이 나는데 좀 편안하게 진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개결차의 감독을 맡은 탁세웅입니다. 안녕하세요. 다경 역할의 주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김역의 역장 전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괴기차에서 오진 역할로 인사를 드리게 된 조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첫 질문 정도만 먼저 운 띄우고요. 객석에서 최대한 질문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빠르게 마이크 객석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독님 귀못에 이어서 두 번째 장편 영화로 호러 장르에 도전을 하셨고, 근데 사뭇 작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지하철 배경의 일종의 도시괴담 호러인데요. 어떤 매력, 좀 어떤 점에 주목하면서 이 작품 맡게 되셨는지 소개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기록보다는 더 장르적 쾌감이 있는 공포 영화를 해보려고 노력했었고요. 게다가 어쨌든 이 영화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 영화다 보니까 6가지의 공포들을 각기 다른 제 나름대로는 다른 방법으로 연출해보려고 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별로 약간 톤앤매너를 좀 달리하면서 스타일도 좀 다르게 가미한 그런 시도였군요. 주연영 배우님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굉장히 좀 밝은 면, 코미디적인 감각은 뭐 이미 뭐 더 이상 말을 뭐해인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귀엽고 사랑스러운 면도 보여주시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어떤 인물의 욕망과 집착이 드러나면서 굉장히 이면까지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배우님께 어떤 시도였고 캐릭터 좀 어떻게 보여졌으면 하셨는지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다경이는 이 영화 전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게 굉장히 선명하고 좀 명확하게만 잘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진 PD님이 다경이에게 어떤 그런 촉매제가 되기도 하지만 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걸로 시작을 하지만 점점 이제 광림교 교주를 만나겠다고 한 그 이후부터는 정말 그 섞이면 안 될 것들이 섞여서 폭발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잘 보여졌을까 모르겠지만 네, 그런 시도를 해본 것 같습니다. 잘 보여졌나요, 여러분?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배수 배우님, 이 역장 캐릭터는요, 만약에 또 호러 장르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캐릭터의 어떤 위치성, 이 캐릭터가 주는 어떤 묘한 미스터리함 때문에 굉장히 초반부터 이 인물의 어떤 역할이 있지 않겠나, 좀 눈여겨볼 만한 캐릭터거든요. 스토리텔러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후반부에 어떤 반전이 드러나기까지, 근데 어쨌든 이제 배우님께서는 이 캐릭터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보여져야 할까, 캐릭터의 어떤 톤이라든가 그 미묘함 같은 것들을 설정할 때 초반에 이제 좀 고민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접근하셨어요? 일단은 처음에 그 다경이 찾아왔었을 때에 좀 어색한 말투가 있죠. 좀 뭐 했네, 뭐 그랬네, 뭐 이렇게 하는 그게 나중에는 이 40여 년 전에 그 기사와도 좀 맞닿는 얘기들도 있고.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역장인 제 모습에서는 제 말투를 쓰기도 했고, 그리고 병 들어가고, 그리고 시간이 없다라는 거, 빨리 이제 그 저를 대처할 또 다른 맨 마지막에는 그렇죠. 네. 저를 대처할 다른 대상이 또 생겼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실제로 병 들어가긴 하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급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간에 쫓기는 모습들, 네. 네,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최보민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앞으로 더 배우로서 보여주실 모습이 상당히 기대되는데요. 첫 장편 영화 카메라 앞에 서셨단 말이에요. 이제 영화 촬영하시면서 아 이게 어떤 장편 영화의 재미구나 하는 걸 이번 작품에서 처음 느끼신 순간 언제였는지 어떤 장면 찍을 때였는지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제가 가장 실감났던 게 이제 제가 등장하는 첫 장면인데요. 이제 다경이한테 눈이 참 예쁘네요라는 대사의 첫 등장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 찍을 때 감독님이랑 이제 PD님이랑 현장에서 꽤 많은 시간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 한 대사와 한 장면을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 20-30분 정도 대화를 나누고 굉장히 여러 번 다른 버전으로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뭔가 첫 장편 영화의 시작이 되었음을 그때 현장에서 가장 조금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주연영 배우님이 호러 영화의 주인공을 한다고 했을 때 뻔한 캐스팅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오히려 굉장히 의외의 캐스팅이다라고 할 만하고 주연영 배우님, 전배수 배우님, 최보민 배우님 이 세 배우의 조합 자체가 언뜻 상상하기 쉽지 않은 조합이라서 감독님께 세 배우분의 각각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것이 좀 이어졌으면 하고 또 어떤 것이 일종의 변주가 되어서 비틀어져서 관계에 좀 재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각각 캐스팅하셨는지 질문 드릴게요. 먼저 주연영 배우님은 일단 센 팬이었고 그게다가 공포 영화가 팬이었다고 내 자신 있게 말씀해달라고 하시네요. 네. 공포 영화는 이제 무서운 장면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것을 보는 배우의 리액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연영 배우님의 얼굴을 보면 저 되게 공포 영화에 잘 어울릴 것 같은 페이스라고 생각을 했고 같이 하면 다른 모습도 보여줄 수 있겠구나. 게다가 이제 제가 뭘 딱히 하지 않더라도 주연영 배우님이라면 이 영화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했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화에서 처음에 되게 오타쿠 같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다가 되게 변질된 욕망에 의해서 바뀌는 모습이 되게 배우님께서 대본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준비해 오셔가지고 그게 저는 잘 표현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지점이 보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배수 선배님은 어쨌든 이게 역할이 보시면 이 영화를 2번 보시게 되면 확실히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배수 선배님이 그 연기하시는 뭐랄까 교주의 모습이 두 번째 영화를 한번 보셨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처럼 보이실 거고 게다가 에피소드에서 그 실제 역장의 모습이랑 대비돼서 보는 재미도 있으실 거고요. 네. 세 가지의 연기를 전혀 다르게 해주셨는데 캐스팅 단계에서도 이것은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님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애초에 제작사 쪽에도 진짜 배수 선배님이 해줬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잘 같이 하게 되어가지고 게다가 네.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순위 캐스팅이 성사가 된 거군요. 네, 최보민 배우님의 경우는 어땠나요? 그리고 보민 배우님은 일단 역할이 저도 되게 어려운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마냥 훈남 같지도 않으면서 어쨌든 이게 진짜 나쁜 애인가 싶은 모습도 있고 그러나 착한 모습도 있고 하면서 게다가 주인공이 반해야 될 진짜 멋진 사람이어야 되는데 보민 배우님도 저도 되게 거기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그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첫 장면부터 되게 이야기 많이 하면서 고민해서 찍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목소리가 되게 매력적이신 배우님이라고 맞아요. 생각하셔가지고 네. 굳이 그런 지점도 또
영화 안에 잘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간단히 질문 좀 드려봤는데요. 객석에서 괴기열차 팀에 질문 주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손 번쩍 들어주실까요? 네, 전체적인 수요도 좀 볼 겸 일단 가장 앞줄에서 맞습니다. 네, 손 가장 먼저 들어주셨어요. 네. 바로 질문 주시죠. 너무 기뻐하시네요. 누가요? 어떤 점을 또 물어봐 주실까요, 배우님께?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어떤 점을 또 물어봐 주실까요, 배우님께?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사실 저 영화 공포 영화 못 보는데 고민 오빠랑 수현영 배우님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가는 길 지하철 못 탈 것 같아요. 이 공포 영화라는 장르 특성상 되게 도전하기가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 작품에 대해서 처음 정보를 받았을 때 배우님들 어떤 점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혹시 참여를 결심하게 됐는지 혹은 캐릭터 위에서 노력했던 점 아니면 이제 찍으면서 되게 어려웠던 씬이 있었으면 듣고 싶습니다. 네, 작품을 선택하게 된 어떤 매력 포인트나 찍으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 언제지 세 배우님 각각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실까요? 네, 작품을 선택하게 된 어떤 매력 포인트나 찍으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 언제지 세 배우님 각각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실까요? 주현영 배우님부터 차례로 얘기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대본을 받았을 때도 이걸 일단 처음으로 들어가 보면 저는 나는 공포영화 마니아야! 라고 부끄럽게 외칠 수 있는 좀 다경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오타쿠적인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포영화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이미 두근두근하는 호기심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그 전에 괴기맨션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도 인상 깊게 봤었고 그래서 괴기 열차라고 한다면 나의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가 이 영화랑 같이 이렇게 조합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사실 늘 그 버스 손잡이나 지하철 손잡이를 잡을 때 우리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잡지만 그래도 하루에도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손을 잡는 어떤 손잡이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 손잡이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공포가 있을 수도 있겠다. 누군가는 저도 그런 극단적인 감정에 뭔가 다가갔을 때 공감이 되지 않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서 이걸 좀 더 극단적으로 내가 해보면 좋겠다. 결국엔 다경이가 그 손잡이를 잡진 않지만 그런 흥미로운 대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배수 배우님은 어떤 점을 좀 매력적으로 느끼셨어요? 저는 뭐 공포 영화에서 출연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항상 그 시나리오나 대본을 보는 루틴이 있는데 그냥 처음에 읽고 재밌으면 그냥 하거든요. 첫 직감이 중요하시군요. 네네. 근데 처음에 저한테 의뢰가 왔고 메일을 열어서 읽어보니까 그냥 한 번에 쭉 읽히는 드라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해보자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장르가 이런 건데 감독님하고 이제 말이 통하냐 안 통하냐 이제 요 단계가 이제 두 번째 단계니까 그랬는데 여주인공이 뭐 주현영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마침 또 우영우를 하면서 그렇죠. 또 미리 또 친해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냥 가면 될 것 같다 싶어서 그냥 하게 됐어요. 자연스러운 믿음이 형성된 계기를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오민 배우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 영화라서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공포와는 촬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르를 별개로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다른 촬영 분량을
약간씩 놀라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바로 받겠습니다. 많이 계신데요. 네, 이따 앞으로 다시 한번 잠깐 돌아보고 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 뒤쪽에 네, 이렇게 손 번쩍 들어주세요. 머리 긴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손 계속 들고 계셔주실까요? 네, 마이크 갈 때까지. 네. 네, 저는 스토리 면에서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우선 너무 재밌게 봤고요.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역장의 몸을 결국엔 뺏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경의 몸도 뺏은 거고. 근데 저는 궁금했던 점이 아까 그 고양이를 데리고 다니던 재걸이란 캐릭터도 있었는데 재걸이란 캐릭터도 그 어쨌든 열차에 탔으니까 덥다고 얘기를 했을 거고 충분히 그 사람의 몸을 뺏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역장의 몸을 뺏었는지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뺏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나리오에서는 네, 물론 제거리의 몸을 뺏을 수도 있었을 거고 어쩌면 뺏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역작의 몸에 들어가면 일단 시나리오에서는 네, 물론 제거리의 몸을 뺏을 수도 있었을 거고 어쩌면 뺏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역장의 몸에 들어간 건 이 교주라는 인물은 계속 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역장의 몸이었을 때가 더 다음 몸으로 이동하기가 수월할 거라고 생각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연출을 함에 있어서는 역장님의 욕망이 그렇게 막 드러나진 않았지만 더 큰 어떤 비틀린 욕망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오컬트적인 원형, 신체 강탈 호러의 그 원형과도 좀 닮아 있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쪽 사이드에서는 질문 주실 분들 안 계실까요? 네, 그러면 여기 아까 네, 청자켓 입으신 분께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네. 네, 우선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감독님한테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데 제가 해석을 했을 때 이 모든 기이한 일의 내막에는 사이비 종교의 신도들의 어떤 죽음이 얽혀있고 그 원한들이 이런 일들을 벌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뭔가 굉장히 한국적인 공포영화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런 무서운 이야기들이 어떤 확장판 같은 느낌이 들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정서나 환경이 좀 낯선 외국인 분들한테는 이 영화를 볼 때 어떤 걸 좀 공감 포인트, 관람 포인트로 느끼면서 관람하면 좋을지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연영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마지막 부분에 되게 무심하게 그 정말 겁도 없이 지하철에 탔다가 되게 겁을 잔뜩 먹어가지고 결국 그런 봉변을 당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연기 비교하기 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공포의 그 떠는 그 연기를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색하지 않게 그것들을 표현할지 좀 고민하신 지점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부터 함께 말씀해주시고요. 일단 우선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한국적 공포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한이라든지 어떤 선생님부터 함께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우선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한국적 공포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한이라든지 어떤 뭔가의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당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나 서양 공포처럼 이게 불특정 어떤 타켓이 정해지지 않는 그런 공포를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사실 염소도 서양 쪽에 모티브가 있는 귀신이죠. 이어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6개의 공포를 표현해야 되다 보니 다양한 각기 다른 공포들을 표현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그렇게 느껴주셨던 거는 그 종교가 어쨌든 모티브가 된 종교는 한국에 있던 사이비 종교의 모티브를 얻은 거긴 해서 그렇게 느껴지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주연영 배우님 엔딩 장면의 연기에 대해서 네, 사실 다경이가 어떤 공포, 두려움의 대상을 두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만지려고 하는 건 우진이와 리나와 그 외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더 확장해서 생각한 그런 대상들이 촉매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다경이가 그걸 만지려고 드는 건 진짜 본능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열차에 올라타고 무서워하고 그렇지만 다시 타고 후회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1차원적인 다경의 그 순간에 느꼈던 공포와 두려움이었어요. 그 순간에 느껴졌던. 그래서 사실 이걸 연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뭔가 두려워 보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크게 사실 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너무 아쉽지만 이제 5분이 채 남질 않아서요. 마지막 질문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쪽 사이드에서 받으려고 하는데요. 네, 완전 저기 벽 쪽에 계신 분께. 네. 네, 먼저 멋진 영화 만들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6개 공포 시리즈랑 이제 그 과거 사이비 종교 얘기에서 느꼈던 게 이제 공통적으로 관통되는 게 욕심을 부려서 화를 당한다라고 느꼈거든요. 혹시 이 부분을 의도하고 이렇게 짜신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처럼 이렇게 맞아 떨어진 건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 맞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맞는 것 같습니다. 욕심도 포함되면서 어쨌든 어떤 욕망이 비틀어지게 강하게 발휘돼. 네, 그 맞는 것 같습니다. 욕심도 포함되면서 어쨌든 어떤 욕망이 비틀어지게 과하게 발휘된 것들에 대해서 표현해 보려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혹시 마무리하면서 새 배우님께서 이 괴기열차에 담긴 에피소드들 중 각자의 좀 원픽 한번 꼽아주시면 어떨까요? 특히 보민 배우님은 어찌 보면 이제 이 출연 배우분들 중에서 가장 좀 객관적으로 에피소드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장 덜 연루된 인물이기 때문에. 네, 제가 좋아하는 에피소드요. 저는 사실 처음에도 감독님이나 PD님한테 말씀드렸긴 했는데 저는 리나 에피소드를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게 읽었고 또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이유도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유는 사실 대본상으로 먼저 읽었을 때 가장 어떻게 연출이 될까라고 흥미롭게 읽었었고요. 그 다음에 영상으로 보니까 기대했던 만큼 더 잘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에피소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배수 배우님은요? 저도 오늘 영화 처음 봤는데요. 네. 저도 뭐 보민 배우랑 비슷하게 저도 만나는 배우가 현영 씨랑 재거리 역할밖에 없었어요. 네. 오늘 보면서 저런 얘기도 있었구나. 뭐 그렇게 이제 새삼 기억도 나고. 네. 그리고 그 한겨울에 그 지하철 씬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뜨거 하는데 막 입에서 입김 나고. 아무튼 너무너무 추웠었어요. 막 그리고 막 비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 사운드 빗소리 사운드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거기서 뜨거운 열차 막 하는 거 연기했던 거 보니까 되게 낯간지럽고 그렇더라고요. 되게 거짓말 많이 한 것 같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예. 괴기열차의 명장면이죠. 네. 조현영 배우님. 저는 그 자판기에 갇힌 노숙자분 네. 독특했습니다. 네, 네. 네. 현장에서 가끔 이제 마주쳤을 때가 있었는데 아. 그럴 때 이렇게 긴 머리 휘날리시면서 현영 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셨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진짜 이 그 자판기 스토리 자체가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스토리긴 했어요. 그리고 그 노숙자를 연기해 주셨던 선배님께서 너무 뭔가 사랑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연민이 느껴지면서도 어떨 때는 좀 뭔가 키치한 것 같으면서도 저는 그런 좀 매력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가장 인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너무 아쉽지만 이만 관객과의 대화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짧게 끝인사 남겨주실게요. 네. 먼 길 오셔서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영화까지 봐주시고 GV까지 참석해 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개봉을 하게 됐을 때도 많은 관심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선배님도 그렇고 다감독님도 저도 계속 더 성장하고 정진하고 있을 거니까요. 네, 응원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GV 하면서 저도 아주 소중한 추억 가지고 부산에서 다시 이제 올라가서 서울에서 더 열심히 일할 것 같은데 아무튼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내년 초에 개봉하기 전에 부산에서의 뜨거운 호응이 아마 내년 그 초에 개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너무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한 작품이자 처음 찍은 장편 영화여서 부족한 것도 많았는데 좋은 관심과 사랑으로 끝까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실 때 지하철 안전히 타고 돌아가시고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에 아까 전에 또 말씀 주셨던 진성찬 배우님이랑 윤정루 배우님 함께 계셔서 한번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 주실까요? 네, 번쩍 일어나 주시면 저희 한번 박수 드리려고요. 네. 진성찬 배우님이랑 윤정루 배우님이 오늘 같이 계신데요. 네, 여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종료하겠습니다.